네, 해설갑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영상은요, 이제 시황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낙폭과대 종목과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현대차까지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코스닥으로 자주 보여드리는데, 코스닥이 오늘 캔들이 양봉이 나왔죠. 음봉이 7개거든요. 7거래일 동안 음봉이 나왔었어요. 근데 오늘 양봉이 나왔다는 점 좀 의미가 있죠. 저점은 어느 정도 저점에서 인식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고요. 어저께 말씀드린 내용이 현금은 박스권 상단에서 만들어 놨어야 됐고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빠지면 손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낙폭과대 이런 종목들을 봐야 하는 구간이지 추가 하락 시에는 손절을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저께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오늘 그러면서 저점에서 어느 정도 좀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아직도 기관이 아닌 이제 외국인이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이고 장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대주주 3억 양도세 접을 듯 이런 내용이 좀 나왔었죠. 나왔었는데 장 마감하고 최근에 나오는 뉴스들은요, 사실과 다르다, 입장 변화 없다, 이런 내용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장중에 이런 내용이 좀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좀 개선이 됐었고요. 하지만 이제 실시간으로 지금 나오는 기사는 변화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계속 좀 더 지켜보고요. 지켜보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코스닥 보면요. 오늘 캔들이 양봉이 나오면서 밑꼬리가 달렸어요. 오늘 장중에 2.3%까지 하락을 했었거든요. 이제 코스닥 차트로 보면은 거래량이 크게 나오진 않는데 코스닥 100, 코스닥 100위까지 종목이죠. 코스닥 100 종목 살짝 이제 거래량이 늘었죠. 어제보다 살짝 늘은 모습이고 코스닥 150을 한번 볼게요. 코스닥 150을 보면 어제보단 줄었지만 이 구간보다 거래량이 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점을 한번 이탈을 하고 오늘 밑꼬리가 달리면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코스닥 추세를 한번 볼게요. 저점을 연결하는 추세를 보면 잠시 오늘 이탈을 했다가 종가에는 다시 지지를 해주면서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시황을 먼저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낙폭과대를 봐야 하는 구간이 왔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간이 완벽하게 이제 바닥이다. 바닥이고요. 이제 다시 올라갑니다. 이렇게는 보지 않고요. 일단 하락폭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낙폭과대를 봐도 되는 구간, 반등을 어느 정도 이제 노려볼 수 있는 구간, 이런 자리에 진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바닥이 아니라 가바닥 정도가 좀 보인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여기서 좀 불안한 부분은요. 우리는 먼저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는데 나스닥을 보면은 나스닥은 이제 좀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나스닥이 추가 하락이 나오지 않고 지켜주면서 움직이기만 해도 우리 시장은 충분히 반등 어느 정도 좀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낙폭과대 쪽을 보면서 좀 분할 매수로 이제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는 구간이 왔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이 하락 구간에서 영향을 받은 쪽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도 이 하락 구간에 좀 영향을 받은 쪽으로 보시는 게 좋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장이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는 요때는 경기주보다는 낙폭이 있는 쪽이 좋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 경기 민감주는 요때도 올랐거든요. 오르면서 방어를 해줬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 구간에는 영향을 받은 쪽 뭐가 있죠? 네이버 카카오 요런 쪽도 이제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구간이 좀 왔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뒤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수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이 430억, 기관이 2608억 매수를 하는 모습 볼 수 있고요. 기관이 계속 사죠.
기관이 지금 코스피는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다시 와서 코스닥 외국인이 초반에는 좀 사주지 않았거든요. 사주지 않다가 같이 좀 미는 모습이 나오다가 저점 부근이 되니까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많이 빠지니까 좀 싸졌죠. 싸진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좀 매수가 들어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선물 소폭이지만 계속 외국인이 조금씩 사주고 있다. 이 부분은 이제 괜찮죠.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강하게 들어와야지 시장을 돌릴 수 있는 신호탄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강하게 들어오는지 계속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풋옵션을 샀죠. 풋옵션을 샀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방에 대한 입장이 돌변할 수 있다는 점. 아직 만기일이 많이 남았죠. 옵션 만기일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경계하면서 시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의미 있는 건 요거죠. 여기가 외국인 기관입니다. 외국인이 좀 레버리지도 좀 사요. ETF 상승을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는 ETF 코덱스 레버리지를 좀 사고요. 레버리지는 곱하기 2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기관을 한번 보면 기관도 역시 레버리지와 코덱스 200을 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쪽에 ETF 쪽에 매수 쪽에 ETF 좀 수급이 들어온다 이 정도로 좀 확인할 수 있고요. 환율을 보면 환율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이렇게 하락하는데 외국인이 좀 세게 들어와야 되거든요. 세게 들어오지 않는다는 점은 솔직히 좀 좋지는 않아요. 이제 환율이 하락을 하는 구간에는 외국인이 세게 들어와 줘야지 그게 정상적이거든요. 근데 환율이 이렇게 하락하는데 외국인이 강하게 좀 사주지 않는다 하는 거는 우리 시장을 좋게만 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좋게만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강하게 들어오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공매도 부분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공매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오지 않는다 이렇게도 좀 생각을 하고요. 시장에 대해 좀 긍정적인 모멘텀, 뭐 대주주 3억 양도세 부분 이런 거 때문에 긍정적인 모멘텀도 좀 떨어지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양 시장에서 코스닥이 좀 더 강할 수 있습니다. 하락폭이 더 셌기 때문에 진바닥은 아직 확인이 안 됐지만 가바닥 정도는 어느 정도 좀 저점에서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낙폭과대 쪽 시장이 하락하면서 따라서 하락을 한 쪽 분할 매수로 접근할 수 있는 자리가 좀 어느 정도 오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황 관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낙폭과대가 어떤 종목이냐 그러면은 이제 5G 있죠. 서진 시스템, 오이솔루션은 이틀 전에 이미 언급을 드렸죠. 손절 자리가 아니고 오히려 추가 하락이 나오거나 투매가 나오면 손절이 아닌 이제 매수 쪽으로 보셔야 된다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이 두 종목 다 오늘 양봉이 나왔죠. 양봉이 나오면서 수급이 이제 외국인이 들어오죠. 외국인이 이제 저점 인식을 좀 어느 정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5G에서 5G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이게 N자형으로 이렇게 빠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서진 시스템, 오이솔루션 낙폭과대로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이런 쪽도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뭐 대주전자 재료 또 N자형으로 이렇게 빠졌죠. 그러면서 이렇게 빠지는 구간에 역시 외국인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좀 많이 들어왔죠. 저점 인식을 좀 하는 모습입니다. 2차 전지도 계속 빠졌죠. 오늘 어느 정도 좀 돌리는 흐름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신호가 나왔다. 어느 정도 하락 목표치가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코스닥은 이 정도 낙폭과대 말씀을 드리고 네이버, 카카오, 현대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카카오가 캔들이 좀 좋아졌죠. 밑꼬리가 달렸어요. 전저점을 이탈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손절 물량이 나간단 말이에요. 전저점을 이탈을 하면 그거를 이제 받아서 이제 꼬리를 좀 만들어주고 거래량까지 늘어났죠. 수급만 오늘 좀 세게 좋았으면은 많이 좋은 건데 수급
쪽에서는 이제 세게 들어오진 않았고요. 여기 주도주죠. 주도주 군에서 계속 이제 음봉이 나왔단 말이에요. 음봉이 계속 나오고 계속 빠졌죠. 제가 이 구간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매수가 오면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리고 나서는 이쪽은 아예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캔들과 거래량 저점 인식을 해주는 모습이 나왔고, 카카오도 쌍바닥을 그리면서 거래량이 어느 정도 상승을 하면서 저점을 지켜줬기 때문에 앞으로 흐름이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이버도 이제 비슷한 관점인데요. 네이버도 이제 쌍바닥이에요. 쌍바닥을 그리면서 지지를 해줬죠. 근데 네이버는 거래량이 뭐 세게 카카오처럼 나오진 않았지만 수급이 외국인이 좀 많이 들어오죠. 수급 면에서는 이제 네이버가 카카오보다는 좀 낫죠. 하지만 캔들은 이제 카카오가 더 좋습니다. 저점을 한번 이탈을 하고 거래량이 증가를 하면서 이제 올라왔고요. 같은 비슷한 관점입니다. 네이버 카카오는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만들어 준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번 구간에 같이 따라서 하락한 종목, 이 역시 주도주였거든요. 네이버 카카오, LG화학까지. 그래서 이제 네이버도 같은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긍정적인 모습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어느 정도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현대차 굉장히 많이 물어보셨죠. 현대차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고 오늘 영상 통해서 이제 말씀드린다고 약속을 드렸는데, 이제 현대차가 오늘 악재가 나왔죠. 이제 세타2 엔진 리콜 관련돼서 3조 6천억의 비용을요 충당금으로 반영을 하기로 했거든요. 이 리콜 비용을 이제 이번 3분기 실적에 반영을 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이제 하락을 한 건데요. 이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3분기 실적이 좋기 때문에 이번 3분기에 리콜 비용을 반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3분기 실적이 안 좋죠? 안 좋으면은 이번에 이 충당금으로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실적이 3분기에 좋기 때문에 충당금으로 이제 리콜 비용을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실 수 있고요. 뭐 이제 미국 쪽에서 좀 실적이 좀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요. 코로나 구간에도 3분기 실적이 좋았다는 건 이제 4분기 실적도 어느 정도 기대는 할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현대차를 보면요, 오늘 장대 양봉이 나왔죠. 이 장대 양봉이 이제 개파락하고 나서 나온 장대 양봉이라 시세가 이제 세서 많이 올라간 건 아니죠. 0.3% 하락인데 시가에 6.5% 하락 출발을 해서 그거를 이제 받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거래량이 많이 늘었죠. 그래, 악재가 나왔는데 이렇게 됐다는 거는 여기를 저점으로 좀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는요, 이 자리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 자리가 좀 강력한 저점 라인이 좀 형성이 됐고요. 이 거래량. 이때 이제 수급을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간 계속 팔았던 기관이 들어왔어요. 싸니까 이제 기관이 들어오는 거죠. 계속 팔았거든요. 계속 팔다가 싸니까 이 자리는 좀 저점이다, 싸다 이런 인식 때문에 이제 들어온 겁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뭐 오늘 이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6% 정도로 이제 회복을 해줬기 때문에 뭐 내일 이렇게 좀 더 안에서 이제 움직일 수도 있는데요. 어느 정도 이렇게 등락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움직일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제 V자로 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여기서 이제 매물 소화도 좀 하면서 이 정도는 좀 지지를 해주면서 이렇게 등락을 거치면서 현대차는 좀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악의 관점은 지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거래량이 좀 말을 해주거든요. 거래량이 좀 많이 늘었죠. 손바뀜이 어느 정도 일어난 겁니다. 누구는 많이 팔았는데 반대는 또 누군 많이 사준 거거든요. 양봉이잖아요. 음봉으로 이게 음봉이면은 안 좋은 거예요. 이게 누가 계속 팔았는데 받아주는 주체가 개인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데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증가를 한 것은 개인들은 어느 정도 좀 팔고 메이저가 좀 샀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점에서 손바뀜이 나왔다. 현대차는 이 정도 좀 자리를 지지를 해주면서 움직일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낙폭과대 쪽 유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젠 경기주가 끝났나?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고요. 기관은 계속 그쪽으로 베팅이 들어가요. 하지만 시장이 하락할 때 같이 따라서 하락을 하고 낙폭이 큰 쪽이 이제 낙폭 과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코스닥 종목들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업종 순환매는 계속 일어납니다. 단기간은 이 시장 반등 구간에는 같이 따라서 하락을 한 쪽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도 좋은 자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일교차가 크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